결정 트리 완벽 가이드입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직관적인 알고리즘인 결정 트리를 초급 개발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분류와 회귀, 가지치기, 특성 중요도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며 학습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6가지입니다. 먼저 결정 트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분류 트리와 회귀 트리를 각각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트리의 깊이와 가지치기에 대해 알아보고 특성 중요도를 분석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트리를 시각화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란 무엇일까요? 결정 트리는 데이터를 분류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연속적인 질문을 던지며 의사결정을 내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마치 스무고개를 하듯이 여러 질문을 통해 답을 찾아가는 방식이죠. 트리 구조로 의사결정 과정을 시각화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if-else 규칙의 자동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는 분류와 회귀 작업 모두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루트 노드에서 시작하여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답변에 따라 분기하여 리프 노드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합니다. 루트 노드는 첫 번째 질문을 던지는 시작점이고 내부 노드는 중간 분기점이며 리프 노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끝 지점입니다. 각 노드에서는 데이터를 가장 잘 분류할 수 있는 최적의 질문을 선택합니다. 결정 트리는 최적의 분할을 위해 정보이득 또는 진위 불순도를 계산합니다. 이 지표들은 데이터가 얼마나 순수하게 분류되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정보이득은 엔트로피 감소량을 측정하고 진위 불순도는 불순도 감소량을 측정합니다. 값이 클수록 좋은 분할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들을 통해 결정 트리는 자동으로 최적의 분류 규칙을 찾아냅니다. 이제 분류 트리의 기본 구현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클런 트리에서 디시전 트리 클래서파이어를 임포트하고 로드 아이리스 함수로 붓꽃 데이터를 로드합니다. X는 특성 데이터, Y는 레이블입니다. 모델을 생성할 때 맥스데프스를 3으로 설정하여 트리의 깊이를 제한하고 랜덤 스테이트를 42로 고정하여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습니다. 마델 피트로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프리딕트로 처음 5개 샘플의 클래스를 예측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코드로 분류 트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분류 트리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분류 트리는 범주형 데이터를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붓꽃의 종류나 스팸 메일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죠. 각 리프 노드는 클래스 레이블을 나타내며 클래스 확률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중 클래스 분류도 지원하므로 3개 이상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문제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귀 트리는 무엇일까요? 회귀 트리는 연속적인 수치 값을 예측하는 결정 트리입니다. 분류 트리가 범주를 예측한다면 회귀 트리는 집값이나 온도 같은 연속값을 예측합니다. 리프 노드에는 예측값의 평균이 저장되며 비선형 관계도 포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회귀 트리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임포트하고 간단한 샘플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X는 1부터 5까지의 입력값이고 Y는 대응하는 출력값입니다. 회귀 트리를 생성할 때 맥스데프스를 2로 설정하여 트리를 단순하게 유지합니다. 피트로 학습시킨 후 2.5와 3.5라는 새로운 입력값에 대해 예측을 수행합니다. 각 리프 노드는 해당 영역의 평균값을 반환하여 연속값을 예측합니다. 결정 트리의 과적한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는 제한 없이 성장하면 학습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춰져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험 문제를 외워서 100점을 맞았지만 조금만 다른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것과 같습니다. 학습 데이터에만 과도하게 적합되어 일반화 성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이 문제는 가지치기 기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트리 깊이를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맥스데프스 파라미터로 트리의 최대 깊이를 제한하면 과적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트리가 너무 얕으면 언더피팅이 발생하여 데이터의 패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하고 너무 깊으면 오버피팅이 발생합니다. 적절한 깊이는 교차 검증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 파라미터 설정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클래서파이어를 생성할 때 여러 가지치기 파라미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맥스데프스는 최대 깊이를 5로 제한하고 민샘펠즈 스플리트은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샘플 수를 20으로 설정합니다. 민샘펠즈리프는 리프 노드에 필요한 최소 샘플 수를 10으로, 넥스리프 노즈즈는 최대 리프 노드 수를 20으로 제한합니다. 학습 후 스코어 메서드로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성능을 평가하여 과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성 중요도란 무엇일까요? 특성 중요도는 각 특성이 예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트리 분할 시 불순도 감소에 기여한 정도를 측정하여 계산됩니다. 값은 0에서 1 사이이며 모든 특성의 중요도를 합하면 1이 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특성이 예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성 중요도 분석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학습시킨 후 피처 임포어턴시즈 속성으로 각 특성의 중요도를 추출합니다. 붓꽃 데이터의 경우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 길이, 꽃잎 너비라는 4개의 특성이 있습니다. 팬더즈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여 특성 이름과 중요도를 매핑하고 중요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마지막으로 매트플라트리브의 바어 함수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 시각화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트리 시각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정 트리를 시각화하면 모델의 의사결정 과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의 분할 기준을 확인할 수 있고 클래스 분포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모델의 해석력을 크게 향상시켜 실무에서 의사결정을 설명해야 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트리 시각화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클런 트리의 플라트 트리 함수를 사용하면 트리를 쉽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맥스데프스를 3으로 설정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피겨 크기를 20x10으로 크게 설정하고 플라트 트리 함수를 호출합니다. 피처 네임즈로 특성 이름을, 클래스 네임즈로 클래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필드는 true로 설정하여 클래스별로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고 라운디드는 true로 하여 박스를 둥글게 만듭니다. 판트 사이즈를 12로 설정하여 읽기 편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이브 픽으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하고 쇼로 화면에 표시합니다. 결정 트리의 장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둘째, 데이터 스케일링이 필요 없어 전처리가 간단합니다. 셋째, 범주형 데이터와 수치형 데이터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비선형 관계를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 결정 트리는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입니다. 결정 트리의 단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과적합 경향이 있어 가지치기가 필수적입니다. 둘째, 작은 데이터 변화에 민감하여 트리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선형 관계를 모델링하는 데 비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점들은 랜덤 포레스트나 그레디언트 부스팅 같은 앙상블 기법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결정 트리가 데이터를 분류할 때 가장 좋은 질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로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1번, 정보 이득과 진위 불순도입니다. 결정 트리는 데이터를 분류할 때 어떤 특성으로 나누면 가장 잘 분류될지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지표가 정보 이득과 진위 불순도입니다. 이 지표들은 노드를 분할했을 때 얼마나 순수한 데이터가 모이는지를 측정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결정 트리의 장점으로 언급된 결과를 사람이 직접 해석할 수 있다는 특성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를 보고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대출 거절 등의 결정에 대해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 트리의 해석 가능성은 왜 이 고객의 대출을 거절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신용 점수가 600점 미만이고 기존 대출이 3건 이상이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할 수 있어 금융, 의료 등 설명이 필요한 분야에서 중요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결정 트리가 등장하기 전에 개발자들이 겪었던 문제점과 결정 트리가 이를 해결하는 방식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수많은 if else 문을 직접 작성해야 했던 문제를 자동으로 최적의 분류 규칙을 찾아 해결한 것입니다. 결정 트리가 없던 시절에는 if else 문으로 규칙을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데이터가 복잡해질수록 어떤 조건이 중요하고 어떤 순서로 질문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는데 결정 트리는 정보 이득이나 진위 불순도를 통해 자동으로 최적의 분류 규칙을 찾아냅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결정 트리의 과적합 문제를 비유한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 중에서 골라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시험 문제를 외워서 100점을 맞았지만 조금만 다른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것입니다.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에서는 정확도가 100%이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형편없는 결과를 보입니다. 이는 시험 문제를 외워서 100점을 맞았지만 조금만 다른 문제가 나오면 틀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코드에서 마델 피트, X, Y와 마델 프리딕트, 뉴플라워의 역할을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피트는 데이터로부터 분류 규칙을 학습하고 프리딕트는 새로운 데이터의 종류를 예측합니다. 피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모델이 데이터로부터 분류 규칙을 학습합니다. 이는 결정 트리가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던질지 데이터를 분석하여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프리딕트 메서드는 학습된 규칙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의 종류를 예측합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결정 트리가 다른 많은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달리 데이터 스케일링이 필요 없다고 언급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결정 트리는 특성 값의 절대적 크기가 아닌 분할 기준점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누기 때문입니다. 결정 트리는 각 노드에서 분할 기준점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나눕니다. 이 방식은 특성 값의 상대적인 순서만 중요하고 절대적인 크기나 스케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스케일링 없이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전처리가 간단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결정 트리를 병원 진단 과정에 비유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결정 트리 알고리즘의 작동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환자의 증상에 대해 순차적인 질문을 던지고 답에 따라 분기하여 최종 진단에 도달합니다. 결정 트리는 의사가 순차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각 답변에 따라 다른 경로로 분기하여 최종 진단에 도달하는 것처럼 연속적인 조건 분기를 통해 분류를 수행합니다. 마지막 퀴즈입니다. 랜덤 스테이트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이유와 이것이 필요한 근본적인 원인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입니다. 실행마다 같은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결정 트리의 학습 과정에 무작위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 트리의 학습 과정에서 동일한 정보 이득을 가진 분할이 여러 개 있을 때 무작위로 선택하거나 데이터 샘플링에 무작위성이 개입됩니다. 랜덤 스테이트를 고정하면 이러한 무작위 선택이 일관되게 이루어져 재현 가능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정 트리 완벽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습하며 익혀보세요. 더 많은 머신러닝 콘텐츠는 www.codedec.kr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